이번 시간은 두 번째 소단원 산과 알칼리의 제조 중에서도 지난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 배웠던 산의 제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복습하기 전에 그래도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산의 제조 원리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산의 제조 원리와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을 듣고 각각의 산에 대한 제조 원리와 방법, 그 명칭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복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산의 종류 3가지, 황산, 질산, 염산에 대해서 각각의 화학식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이제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도 훨씬 쉽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나 성질 같은 거를 훨씬 더 잘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처음 접할 때에도 그 화합물의 화학식을 먼저 확인한다면 다른 화합물과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그 화학식이 지닌 성질을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황산, 질산, 염산 이 3가지 산에 대해서 배운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황산의 화학식을 확인을 해보면 황산은 H2SO4라고 해서 1번인 수소랑 그리고 16번인 황 그리고 8번인 산소 이렇게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 2개, 1개의 황 그리고 4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산을 살펴보면 화학식은 HNO3라고 해서 1번인 수소, 7번인 질소, 그리고 8번인 산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1개의 수소, 1개의 질소, 그리고 3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Cl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Cl은 1개의 수소, 그리고 17번인 염소, 1개의 염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황산, 질산, 염산 3가지 종류의 산들에 대해서 배웠고 각각의 산에 대한 성질과 용도 그리고 제조 원리를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산의 제조입니다. 황산을 제조하는 공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3가지 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황산을 제조할 때는 그 출발 물질로 황 또는 황화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황 또는 황화강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우리는 2개의 산소 그리고 1개의 황으로 이루어진 이산화황을 제조하게 되고 이러한 이산화황을 다시 한 번 더 산소랑 반응시켜서 1개의 황과 3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삼산화황을 제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산화황을 삼산화황으로 제조하는 공정을 우리는 전화공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산화황을 다시 물 H2O에 흡수시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H2SO4라고 하는 황산을 얻게 됩니다. 물에 흡수시킨다고 해서 이 마지막 3번째 공정을 우리는 흡수 공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더 다시 보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 또는 황화강에서 출발해서 배소 공정을 거쳐서 1개의 황과 2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황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이산화황을 다시 전화시켜서 1개의 황과 3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삼산화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산화황을 다시 물에 흡수시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H2SO4라고 하는 황산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각각의 그 공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산화황, 한 개의 황과 두 개의 산소로 만들어진 이산화황을 얻기 위해서는 황 또는 황화광 그리고 폐가스를 이용해서 이산화황을 만들게 됩니다. 황을 이용하게 될 경우 대체로 순수한 황이기 때문에 바로 연소 공정을 거치게 되고 황화광을 이용하게 될 경우 우리는 배소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황화광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황화광이라고 하는 것은 황철광, 자황철광, 황동광, 방영광, 삼아영광처럼 황에 다른 물질이 결합한 물질을 우리는 황화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황화광뿐만 아니라 폐가스도 우리는 이산화황을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황 전화공정, 삼산화황 흡수공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황을 전화하고 삼산화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접촉식 제조 방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접촉식 제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촉매와 접하게 한다 해서 우리는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촉매로는 오산화 바나듐이라고 하는 V2O5 라고 하는 촉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방법이 접촉식 제조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촉매로 오산화 바나듐을 사용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산의 제조 공정입니다. 질산의 제조 공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칠레 초석법, 아크 방전법, 오스트발트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오스트발트법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오스트발트법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발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암모니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이고 이 NH3를 다시 산소와 반응시켜서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한다, 산소처럼 만든다 라고 해서 우리는 산화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암모니아를 산화시켜서 한 개의 질소, 한 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일산화 질소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일산화 질소를 다시 산소와 반응시켜서 한 개의 질소, 두 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이산화질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산화질소를 마찬가지로 물에 흡수시켜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질산을 얻게 됩니다. 앞에 두 단계 다 산소랑 반응시키고 나머지 단계는 물과 결합하는 걸로 봐서는 앞에 황산을 제조할 때랑 비슷하니까 그 점을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저장한다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질산의 농도가 68% 이하인 묽은 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한 질산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그 명칭이 폴링식과 매기식입니다. 이러한 폴링식과 매기식을 거치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질산의 농도가 높아져서 진한 질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합성염산법과 두 번째 부생염산법입니다. 먼저 합성염산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염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염소를 반응시켜서 말 그대로 합성시켜서 염산을 만든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합성염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수소와 염소 기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분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기분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생염산법입니다. 부생염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적으로 생성된 물질이 염산이다 라고 해서 밑에 그림이나 글을 보면 에틸렌으로부터 염화비닐을 제조할 때 염화수소가 부가적으로 생성된다 라고 해서 부생염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온라인 클래스 기간 때 우리가 살펴봤던 각각의 산들을 제조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로 하게 되면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어렵고 이해하는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귀를 열고 듣는다면 다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학교 수업을 들으러 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수고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